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2020년 RPS 장기거래 계약 입찰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차, 2차, 상반기, 하반기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입찰은 한 번 더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금방 나오겠죠. 불만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더 나올 것 같으면 아마 공고를 바로 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입찰이, 이쪽에 계신 분들이랑 얘기를 할 때, 올해 입찰이 있겠냐, 없겠냐를 얘기하면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의 영상을 이전 영상부터 쭉 보셨던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 제가 이 RPS 제도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이 불만이 많은 사람이라 너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런데 저는 불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조율을 해나가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1년 전에 2019년 11월 13일 날 영상을 찍었던 영상입니다. 잠시 같이 보실까요? 지금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REC 판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REC 계약은 누구나 공정하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옆에 자료를 하나 넣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2019년 11월 13일 날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 앞전에도 제가 태양광 REC 발전 장기거래 계약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불만이 제가 지금 외주 시공을 안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기업에 있었는데 RPS 시장 자체가 투명하지가 않고 예측 가능하지가 않고 합리적으로 돌아가지 않다 보니 이거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매년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RPS가 들어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그런데 입찰은 점점 더 폐쇄적으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조금 더 투명하게 바뀌어져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폐쇄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안 맞습니다. 이건 바뀌어야 합니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입찰 때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입찰 때마다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43%는 선정이 돼서 나갔습니다. 10분 중에 4분은 또 빠진 거예요. 나머지 6분들이 또 항의를 하고 계시는데 또 조금 지나면 넘어갑니다. 간혹 가다가 이번 정부에서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정부에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RPS 시행 자체가 문제인 거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RPS 입찰 자체를 투명하게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금액이 폭락한 것 같습니까? 예전에 5년 전, 10년 전, 8년 전에도 이렇게 폭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폭락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따져야 할 것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거든요. 나만 살려고 얘기를 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따지고 항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개선되지 않으면 어떻게 시스템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럼 언제나 누구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 제가 지금 영상 안에서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제가 조금, 이걸 보시는 분들은 저 사람은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저도 그냥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산업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길 바라는 사람으로서 저보다 못한 분들에게 시스템을 좀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은 욕심으로 영상을 시작했던 겁니다. 처음에 유튜브 영상을 시작할 때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되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면 전부 다 사기꾼들 개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조금 있었던 겁니다. 정의의 사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올바로 시행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RPS 시행 자체에서 선생님들 얘기하시죠. 누가 저희 카페에서도 올라오셔서 탄소인증제 가점을 없애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투쟁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전에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공성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고 같이 한번 보실까요? 크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시뮬레이션을 지금 해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실제적으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좀 기준값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 기준값에 따라서 지금 등급화를 시켜서 등급화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자, 선생님, 제가 예전에도 이거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되게 많아요. 몇 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걸 보셨을 텐데, 이걸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들도 제도를 설계해 나가고 준비해 가는 과정들에 있었던 거고, 지금은 선정 입찰에 가점을 부여했지 않습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REC에서 추가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도는 바뀌는 겁니다. 지금 시범 삼아 이렇게 해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도는 바뀔 겁니다. 제도는 계속 바뀌고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피해를 봤으니까 우리를 구제해 주세요가 아니라 조금 더 제도가 투명하고 올바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당장 내가 피해를 봤으니까 나를 살려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물론 개개인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이 개개인을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개선을 하고 어떻게 고쳐나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그 영상이랑 이 영상이랑 한번 찾아보세요. 탄소 배출권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유지를 해가고 어떻게 제도가 변경될 건지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탄소 배출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오케이. 제가 그 말씀 들어드릴게요.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예로 합리적인 의심을 조금 제가 이 영상을 미리 준비를 하고 싶었습니다. 입찰이 딱 끝나자마자 결과를 알고 나서 우리 쪽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 참여 내역이랑 뭐 저희도 다들 하다 보니까 답답함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가진 지금 이 영상이 제가 가진 마이크지 않습니까? 제도를 조금 더 올바르게 무언가 우리 사업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루트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아주 강력하게 막 비난을 하고 이런 행위들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지금 한 그래도 2, 3일을 심사숙고를 했던 겁니다. 제 딴에는. 현장을 다니면서 혼자서 고민도 조금 많이 해보고 그랬을 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RPS 입찰 평가 내역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죠. 평가 점수가. 아니면 개별 입찰 참여자들한테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비계량 평가 30점, 임의 점수 30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항상 얘기를 드리죠. 그 점수가 공개가 되지 않으면 이건 투명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죠. 입찰 참여자들한테 당신이 몇 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참여자들끼리 비교를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입찰 참여서를 50개를 넣는데 20개는 선정이 되고 30개는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게 싫으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평가 점수 내역들을 공개를 할 때 계량 점수를 수치화하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근데 안 하지 않습니까? 평가 점수가 올바르게 선정이 되지 않고 공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올바른 입찰이 됩니까? 그게 아니면 입찰 참여했던 분들 중에 랜덤으로 뽑아서 평가 내역 점수를 검토할 수 있게 하던가 감사를 할 수 있게 하던가 무언가 감사 조치가 전혀 없고 내역도 공개를 안 하고 우리는 공개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어떻게 된 올바른 정책입니까? 입찰 야 탄소 등급 제대로 점수를 준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뭐 제도를 설계해가는 과정이라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개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선정 구간별 최고가와 최저가를 왜 공개를 못합니까? 예전엔 공개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2014년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했던 말 또 하고 이렇게 되네요. 6개월 단위로 1년 단위로 못 들으신 분도 있을 테니까 또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개가 돼야 되죠. 최고가 왜 공개를 못합니까? 최저가 왜 공개를 못합니까? 1등급, 3등급, 탄소 3등급에서 99kg 미만 최고가 선정이 16만 2천원이다. 그러면 16만 2천원을 왜 받았는지 알아야 되니까 투명하게 공개를 하게 되면 따지게 되죠.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공개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엔 공개를 했었어요. 몇 점 어딘지. 아니면, 주현태양강발전소 1, 주현태양강발전소 2, 주현태양강발전소 3 이런 식으로 발전사 서부발전 밑으로 쭉 뜨고 남부발전 밑으로 쭉 뜨고 그래서 2014년에 모 발전사에서 입찰 선정 내역을 그냥 뿌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거 언론에 뿌리려고 그랬는데 회사에서 못하게 해서 못했지만 지금도 그런 내용들 나오면
나용면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올바로 된 입찰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평가 점수 중 임의 점수 30점을 수치화해야 합니다. 조금 더 수치화해서 이 수치에 맞게 평가 점수를 주면 되지 않습니까? 탄소 배출 인증에 대한 가중 점수를 정당하게 부여했습니까? 정당하게 부여했습니까? 정말로? 자, 1등급 고압이 15만 1,000원대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15만 1,000원에 선정이 됐다면 3등급이 선정이 되려면 12만 4,000원에 선정이 돼야 됩니다. 2등급은요? 13만 5,000원에. 이렇게 공정하게 됐습니까? 안 됐죠. 솔직히 안 됐죠. 이렇게 안 하셨죠. 자, 99kg 미만 저압에서 17만 2,000원, 17만 1,000원에 1등급이 선정이 됐다면 2등급은 15만 6,000원, 3등급은 14만 9,000원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점수 주셨습니까? 제가 이 입찰 전에도 이거 나왔을 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절대 이렇게 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나왔죠.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말이 되는 듯이 얘기를 하려니 공개를 못하는 거죠. 공개를 할 수가 없죠. 투명하게 올바르게 하지를 않았으니까. 저희 카페에 들어와 보시면 입찰 선정 경과 탈락 내용 공유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유가 많아져야 조금 더 압박을 느끼고 우리도 데이터가 있어야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정 내역들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올바르게 투명하게 그 점수대로 주지를 못했죠. 그리고 또 하나 의심되는 부분은 제가 이게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유튜브랑 페이스북, 카페, 블로그 쪽 통해서 부탁을 드린 게 있습니다. 2등급, 탄소 등급 2등급 모듈에 대해서 제대로 선정이 되셨는지 선정이 된 내역들을 좀 공개를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비댓글로도 쪽지로도 오고 그랬는데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1등급은 그래도 15만 1,000원대 선정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3등급은 그게 12만 5천원에 선정을 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2등급. 2등급 모듈에 대해서 선정을 많이 안 시켰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으로는 억울하시면 불러가지고 전체 공개, 내용 공개 해주십시오. 그러면 같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2등급을 선정을 안 시킨 이유는 제가 이 앞전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2등급 선정되신 분들은 공사 바로 하지 마세요. 중국산 2등급 제품들 이제 곧바로 나올 거니까 지금은 뭐 코로나라 공사검수를 못해요 라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인증을 안 해줬어요. 요번 입찰에는. 다음 입찰에는 입찰 제도가 바뀔 수도 있고 기준이 바뀔 수도 있고 가중치로 바꿔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1등급, 2등급에 지금 선정된 제품들이 내년 5월까지 준공이 되면 되는데 그 이전에 2등급 제품이 나오면 중국산으로 바꿔 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입찰 공고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 2등급 제품들 저가 2등급이 나오면 중국산으로 다 갈아타겠죠. 우리나라 국산 제품이랑 50원 이상, 80원 이상 차이가 나면 안 갈아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제품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2등급 제품들을 선정을 안 시킨 거 아닙니까? 내년 초에는 분명히 중국산 제품들도 2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1등급은 안 줄 수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됩니다. 그럼 1등급은 안 줘도 되는데 2등급 제품들은 중국산 제품들이 나와서 대체가 가능하다 보니 우리가 입찰 공고에 탄소 배출구 탄소 등급이 같으면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승인 받고 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국산 2등급으로 지금 입찰 참여를 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선정이 전부 다 된 다음에 중국산 2등급으로 다 바꿔버리면 국산 제품들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국산 제품들 나가리 되는 것 때문에 그거 예방하고자 1등급은 안 주면 되니까 1등급 선정된 것들은 1등급 국산 제품들 쓰면 되고 2등급은 그걸 배제하기 위해서 더 낮은 점수에서 떨군 거 아닙니까? 왜 14만 3천원이 100에서 500 구간에서 어떻게 선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여기를 그럼 15만 7천원에 선정을 시켰어요? 아니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이해가 그렇죠. 14만 그러네요. 14만 3천원에서 15만 4천원 미만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이 정도 구간이 되겠네요. 13만 4천원 정도는 470원 정도는 붙었다고 봐야죠. 그럼 14만원 이상에서는 붙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2등급이 전부 다.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그게 최고가 15만 5천원 6천원에서도 1등급은 선정을 시켰어야죠. 그렇게 됐습니까?
이게 임의 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고문에 나와 있는 것대로 평가를 한 점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하지 않았습니까? 정책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입찰 참여와 평가, 공고 발표가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를 계속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래야 그거에 대해서 믿음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책을 믿고 신뢰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산업이 발전하겠습니까? 또한 정책 변경, RPS 제도 개선 변경이 될 거예요. 계속. 지금처럼 탄소 이렇게 못 주겠죠? 중국산 2등급 딱 들어오는데 니들 이렇게 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바꿀 거예요. 입찰 내역들이나. 그럼 공고문에 또 다시 말도 안 되는 예측 못한 내용들이 또 나오겠죠. 왜 미리미리 공고를 하고 정책 변경을 준비할 수 있는 대응 기간을 주지를 않습니까? 정책 가중치 변경을 사전 고지하고 준비하고 유예할 수 있는 기간들을 줘야죠. 그래야 사업자들도 준비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ESS 사업자 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ESS 사업자들 지금 다 죽어나요. 이거 어떻게 할 거죠? 야, ESS 사업자가 다 죽어나는 것도 다 죽어나는 건데 니네가 ESS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진짜 개같은 영업사원들, 말도 안 되는 시공업체들, 공사비 그래 공사비 많이 받는다고 치자. 말도 안 되게 설비를 해놓고 제가 ESS 나올 때부터 영상 만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아직 시스템 안정화가 안 됐다 보니까 지금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도 영업사원들 들어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시공비용 받아가지고 설치한 데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S&P 50원으로 떨어지고 REC 현물 가격이 37,000원대, 38,000원대 나오는데 그 사업자들 어떻게 살아납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제도적으로 제가 봤을 땐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게 편법을 가정한 불법이 있다면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됩니다. REC 가중치를 편법으로 많이 받고 있다. 인허가를 못 받는데 편법으로 인허가를 받았다. 전수조사 해야죠. 수시로 전수조사하거나 아니면 상시 감시기구를 만들어서 계속 그런 데를 다니게 만드세요. 그런 다음에 불법으로 잘못되게 편법으로 REC나 수익을 가져간 것들을 환수조치 때리고 그걸 정당한 사업자들한테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걸 못합니까? 그걸 안 하니까 올바른 사업을 진행했던 분들이 점점 더 정책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죠. 입찰평가 점수 임의배점 30점을 어떻게 할 겁니까? 탄소 점수까지 갖다 넣어놓고 지금 그나마 30점도 말도 안 되는 금액인데 카페에서 입찰 선정 내역들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계속 부탁을 드렸어요.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저희 카페만 있는 게 아니죠. 네이버에도 카페가 있고 다른 데 뭐 밴드도 많이 하시고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처럼 무슨 협회나 기관, 조합들이 이해관계가 가진 기관들이 들어가서는 이거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십시일반에서 사업자분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답이 안 나와요. 제가 한 10수년을 이 일을 하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요번에도 40%가 떨어져 나갔으니까요. 그리고 돈을 모아가지고 일을 하는 데들은 그것들에 대한 자기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공회사가 다 들어와가지고 협회 만들어놨는데 사업자들 권익보호 해주겠습니까? 시공업체들 권익보호하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140km, 150km, 520km, 1100km 이런 공사가 나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24km. 제도가 개선이 되던 정책이 투명하게 진행이 되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도 안 하세요. 그렇죠.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들 영상에서 나름대로의 스피커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와가지고 욕하는 놈들도 계시죠. 욕할 걸 왜 보는지 모르겠네. 가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욕할 거면 안 보면 되는데 처음부터 보기 싫으면 안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제 얼굴 보려고 영상 보는 거 아니시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을 올바르게 알리고 올바르게 성장하게 나가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저도 이거 해서 돈 벌어야죠. 저도 제 산업에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단 하나라도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돈 벌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이런 또라이도 하나씩 있어야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바탕 삼아서 올바르게 되는 제가 신문의 기사도 실었고요. 에너지관리공단 요번에도 비난이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 올바르게 집행이 돼야 되고 올바르게 실행이 돼야 된다는 내용들을 가지고 언론사에 보내면 안 실어줘요. 논쟁거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스피커를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개선이 돼야 되는 건 나를 살려줘가 아니에요. 지금 개선이 돼야 되는 건 입찰 시장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된다라는 것과 평가 내역을 어떻게 됐는지 감사라도 하자. 니들 공개 못하면 그러면 민간에서 이번에 차업 참여했던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민간 전문가들이든지 전문가들 니들 맘대로 뽑지 말고 불러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투명하게 평가를 해보자. 물론 어려운 점이 왜 없겠습니까? 정책을 위반하는데 그걸 제가 이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점점 시간이 나가면서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퇴보하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입찰 때마다 제가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입찰 때마다. 그리고 요번 입찰 선정에도 100에서 500km 구간 사업자님들 엄청 많이 떨어지셨죠. 야, 500에서 1메가 이상 평균가가 그렇게 높은데 500에서 제가 건드렸던 게 요번에 다른 거는 거의 선정이 많이 된 것 같은데 100에서 500km 구간을 저는 요거보다 예상을 조금 더 높게 했습니다. 다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죠. 뭐 제가 얘기한 거보다 그래 얼마 차이 안 나니까 낮게 썼다고 감사하다고 인사 주신 분도 있었지만 저는 이 정도 구간으로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보자. 야, 2등급 다 떨구느라고 이거 금액 낮아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입찰이 투명하게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도 많이 들고 이번에 이제 입찰 끝났으니까 현물 금액에 대한 수익성 분석들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 FIT에 대한 수익성 분석들 그리고 지금 장기거래 계약을 가지고 있는 수익성 분석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할 테지만 스피커가 없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토론을 하고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회신을 되게 빨리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쪽으로도 대화를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스피커가 점점 커져야 됩니다. 올바른 사람이 사기꾼 새끼들한테 가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들 자꾸 듣고 오지 마시고 제가 적어도 남을 사기치고 돈 벌어먹겠다는 생각은 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용을 좀 해먹으셔야죠.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요번 입찰 내역에 대해서 이건 불합리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데모를 하시고 당신들 항의를 하시고 에너지관리공단 산업통상자원부 가가지고 건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알았어요. 다음번엔 입찰 내역 바꿀게요. 이렇게 해서 탄소 인증에 대한 점수를 다른 방법으로 바꿔버릴 겁니다. 가중치를 준다든가 뭐 다른 방법으로.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제도를 바꿨어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냐.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앞에 가서 데모도 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 항의도 하고 하시는 방법들이 있으시겠죠. 근데 그것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방법은 지금 요번 국회의원분들 중에 이 신재생이나 탄소 관련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들 중에 앞으로 관심이 가는 2026년 분이 이후에 제가 두 분이 계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 양이원영 의원님이랑 양이원영 의원님이랑 이 누구셨죠? 잠시 끊을게요. 요번 국회의원분들 중에 양이원영 의원님이랑 이소영 의원님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들 뭐 페이스북도 하고 계시고 유튜브도 하고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쪽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복사해서 탄원을 계속 넣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것도 카페에 올려놓고 요거의 주소를 밑에 달아드릴게요. 더 많은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 앞에 가가지고 제가 생각할 땐 50분이 그 앞에 가가지고 항의를 하는 것보다 2,000명이 탄원을 올리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못하시면 그냥 내용 올려드릴 테니까 복사해서 뭐 이메일로 보낸다던가 아니면 국민신문고에 올린다던가 하는 내용들로 지속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아니 통상자원부 앞에 가가지고 데모는 못하시더라도 10만원씩 내가지고 우리가 뭘 하자 이런 건 못하시더라도 앉아서 이메일은 보내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선정이 됐지만 나 그러면 선정돼서 요번에 입찰 전자계약하니까 전자계약하는 것 때문에 이거 진행을 하다가 다른 건 못해도 아 그래 내가 탄원은 같이 해주자, 내용 복사해가지고 한번 올려주실 수는 있잖아요. 국민신문고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아니면 뭐 국회에, 아니면 이분들을 후원을 조금씩 해주시면서 얘기를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제가 생각할 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RPS 사업 자체가 올바로 안착이 되고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산업 자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너무 길었죠.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언제나 그렇죠. 입찰이 끝나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공을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많고, 그런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평가는 공정하지 않느냐. 정보의 비대칭성, 평가의 비대칭성, 그리고 폐쇄성? 왜 그런 겁니까? 요즘에도 아직도 사업자에게 갑질을 하고 싶은 건 아닐까요? 그건 좀 잘못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하나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긴 못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에요. 제가 10수년을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대화를 하면서 바꿔가자고 호소를 했지만 아무도 참여 안 하시지 않습니까? 카페 운영하는 게 제가 상업 카페를 운영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은 뭐 앞에 배너를 놓고 약간의 후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게 13년, 14년 동안 하루에 한 2시간씩 매일 들어가서 관리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게 돈을 벌어서 제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많은 얘기들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게 떨어지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좌절감도 많으실 테고, 저는 의혹을 제기했으니 그 의혹을 투명하게 풀어주실 수 있다면 언제든 불러주시면 같이 참여하고 함께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쓸데없는 부분들을 많이 자제를 하려고 하거든요. 더 궁금하신 내용들이나 함께 이야기하고 싶으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이나 카페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 RPS 장기거래 계약 입찰 마감을 한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